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매수 매도하는 법이랑 또 이제 공매도하는 법, 그리고 수수료 세금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추천 증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제 주식 계좌를 트고 나서 한 번도 이제 거래를 안 해본 분들, 아니면 지금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되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뭐 기본적인 뭐 매수 수량, 입력이라든지 뭐 수수료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아예 이제 기초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계좌를 이제 트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주식을 하신 분이면 뭐 라크텐 증권이나 SBI 증권 이제 둘 중에 하나 거의 이제 쓰시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두 개 다 섞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다 이제 비슷해서 이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어떤 증권사든 다 이제 이렇게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라크텐 증권을 열었다면은 이제 이 국내 주식이랑 칸이 있어요. 이 이제 항목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검색 칸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본인이 찾고 싶은 종목을 찾으면 돼요. 여기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이나 뭐 알고 싶은 종목을 치면은 뭐 아무거나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저는 랜덤으로 그냥 뭐 하나 클릭하는데, 이제 뭐 그리무스라 이제 종목이 있어요. 뭐 종목이 이제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은 이제 여기서 종목 이제 클릭하면은 옆에 이제 겐부츠가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클릭하면 주문이 들어가요. 이제 뭐 옆에 이제 신용도 있는데, 신용 계좌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라크텐 증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심사가 까다롭고, SBI 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사가 되게 간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SBI는 허가가 났는데 라크텐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이건 지금 이제 신용 거래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이제 여기서 겐부츠가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주문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SBI나 라크텐이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제대로 이제 하시는 분들, 뭐 전업하시는 분이나 뭐 제대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어플이 있는데, 뭐 휴대폰으로 할 수 있고 뭐 핸드폰으로도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데, SBI 같은 경우 이제 하이퍼 SBI라 해가지고 이제 호가창 같은 거 이제 실시간으로 다 보면서 주문창 같은 것도 바로바로 클릭하면 이제 주문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 안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장 칸이 있는데, 자 보면은 도쇼,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라 이게 도쇼라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자즈라 써져 있을 수도 있고, 뭐 토픽스 수도 있고, 뭐 후쿠오카 쇼ken 뭐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도쇼에 있다 보면 되고, 이제 뭐 클릭하면 이제 JNX, 차이X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이제 PTS라 해가지고 장외 거래, 그러니까 장외 거래에서도 뭐 주중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거래소가 있는데, 옆에 보면은 SOR이라고 있어요. SOR 유효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걸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 거래소 중에 제일 적절한 가격을 찾아가지고 너의 주문을 넣어주겠다, 약간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이걸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거 클릭을 빼는데, 왜냐면은 SBI에서 저번에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SOR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 시장 중에서 그러니까 이 기계가 적절한 가격을 골라가지고 주문을 넣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오히려 투자자한테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을 되게 유도를 해가지고 SBI가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게 한번 큰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증권사마다 이제 수수료가 다 다르고 이 가격, 이 호가창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원래는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수수료가 비싼 거래소에서 더 약간 높은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됐었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증권사 그런 거 좀 못 믿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이거 빼고 기본적으로 도쇼 이걸 클릭하고 그냥 저는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뭐 가끔 까먹고 그냥 이제 클릭한 채로 주문한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빼는 편이고. 자, 다음은 이제 수량인데, 기본적으로 일본 주식은 이제 100주부터 살 수 있어요. 무조건 이제 100주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모든 이제 종목이
백주 단위로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천주 단위도 있었고 10주, 그러니까 10주씩 10주씩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백주로 통일이 돼가지고 모든 종목이 최소 구입 단위가 백주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종가 기준 1624인인데 이거를 이제 최소한 금액으로 내가 제일 이제 적은 금액으로 사려고 해도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16만 원.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있어야 이 종목을 그러니까 최소 100주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씩 못 사요. 그러니까 한 주 1,600원인데 한 주 이렇게 이제 그런 단위로 못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문을 넣을 때는 무조건 이제 100, 뭐 200 아니면 뭐 3,40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 단위로 끊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제 5,520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으면 에러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주문 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자체를 못 넣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100주 단위로 이렇게 끊어줘야 되고 가끔 이제 뭐 종목이 아니고 뭐 이제 인버스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뭐 인버스 같은 이제 상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니케이 지수랑 이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품인데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가 내리면은 이건 이제 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리스크 헤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할 때 이걸 사가지고 이제 니케이가 내릴 때 다른 종목은 내리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오를 수 있다. 그런 이제 ETF 하나의 상품인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보시면 한 주씩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보면 이제 단원주가 이제 한 주로 돼 있죠. 근데 이런 건 약간 특별한 케이스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종목 아까 말한 뭐 그리무스 같은 이런 회사 종목은 다 이제 100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좀 의식하셔야 되고 주문할 때 항상 이제 100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격인데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사고 싶다. 자, 지금 이제 장중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딱 판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가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주가고 옆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판이 있는데 다 보면 이제 100주 단위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100주 단위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100주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보면은 1602에 이렇게 700이 써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602엔에 내가 700주를 사고 싶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문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0주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주, 그러니까 누군가는 100주 넣고 누군가는 500주 넣고 또 누군가 100주 넣으면 이제 통합해서 이제 700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1602엔 때는 사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700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이제 1601에는 400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밑에 판은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이 얼마에 몇 주를 걸어놨냐 이런 뜻이고 이제 왼쪽 매도량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1635에 200주를 팔고 싶다 이런 이제 사인이에요. 이건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공매도로 들어가고 싶은 이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왼쪽 위에 거는 팔고 싶은 사람 이제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635에 200주를 팔고 싶다. 뭐 1645엔에 300주를 팔고 싶다. 그래서 이 전체 이렇게 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거를 이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부터 이제 살 수 있냐면 쉽게 말하면 1645엔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200주가 이제 걸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00 쳐가지고 이거는 이제 1635 이렇게 이제 넣으면은 바로 지금 체결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매도 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200주 1635엔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싫고 내가 좀 밑에서 기다리고 싶다. 지금은 좀 가격이 높아서 밑에서 기다리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 뭐 200주 해서 1600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800 있잖아요. 이제 내가 주문한 만큼 늘어나요. 그럼 내가 200을 넣으면은 이게 100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매도를 하면은 이게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죠. 이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뭐 기다리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매도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는 체결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판을 항상 의식하면서 이제 보는 건데 자, 다음은 이제 나리유키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가격에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금액을 바로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00주를 주문하고 나리유키로 이제 주문한다 이러면은 바로 지금 이게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에 바로 사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1635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럼 1000주를 내가 나리유키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200 있죠. 200, 100, 300, 그러면 이제 600, 700,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1000주죠. 그럼 이제 이 가격이 다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0주를 나리웃기로 하면은 그냥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바로 사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이제 다 체결이 되는 거죠. 1635에서 1645까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내가 이제 주문할 때 갑자기 내가 주문한과 동시에 이런 데서 갑자기 매도 수량이 나와버리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안 가고 뭐 한 이쯤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갑자기 이게 또 빠지면은 위에까지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체결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약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뭐 어쨌든 나리웃기란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죠. 내가 가격을 정해서 기다리거나 사거나, 아니면은 바로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바로 지금 갖고 싶다, 그냥 바로 사고 싶다, 이럴 때는 그냥 나리웃기로 주문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19호 조건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클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 오늘까지 보통 이제 주문하겠다 뭐 이런 건데, 내가 이제 뭐 좀 바빠가지고 뭐 금요일까지 이 가격으로 금요일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주문을 넣어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금요일까지 이걸 이제 주문이 넣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체결 안 되도 내일 이제 체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추천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제 유동적이다 보니까 상황이 하루하루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루를 거쳐서 계속 이렇게 주문 넣는 거 추천 안 하고, 그때그때 내가 장이나 뭐 종목 그런 상황을 다 종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제 항상 당일 기준으로 저는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계좌인데, 계좌는 이제 특정 계좌랑 일반 계좌가 있는데, 특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설해야 이제 열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쉬워요. 그냥 개설하면 바로 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사 측에서 세금 관리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고 팔고 이런 거를 이제 세금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나면은 알아서 세금을 빼주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나게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하시는 걸 추천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익이 나면은 그냥 이익금 그대로 받지만 세금 계산은 따로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경비 처리 뭐 이런 아니면 연말 정산에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신청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직장인 분이시나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은 특종으로 하시는 게 그냥 마음 편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주문할 때 같이 이렇게 매도도 이렇게 주문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미리 이렇게 들어가고 1700에 팔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제 1700 넣고 같이 이렇게 주문해버리면 1700엔때 알아서 팔리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항상 이렇게 변하는 이렇게 생물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안 쓰고요.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자기 이제 암호가 있을 거예요. 토리히키 그 암호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딱 치고 주문을 딱 클릭하면은 이제 바로 확인 화면이 뜰 거예요. 다시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딱 뜨고, 이제 그 OK 누르면 이제 바로 주문 가능하죠. 그게 귀찮으면 생략해서 바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이 이제 이미 끝나가지고 당연히 지금 주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어떤 가격에 사고 싶은지 그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100주 단위로 내가 그냥 주문을 침착하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뭐 매도도 똑같아요. 매도도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이미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을 때 뭐 1700에 팔고 싶다, 뭐 1700에 팔고 싶으면 이렇게 뭐 1700 이렇게 쳐놓고, 뭐 얼마 팔고 싶냐, 뭐 500주 팔고 싶다, 내가 1000주 갖고 있는데 그 반만 좀 팔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뭐 전혀 이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공매도 하는 법인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SBI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신청해서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신용 신기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공매도는 진짜 거의 안 해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위험 요소도 따르고, 저는 뭐 매수로 충분히 지금 계속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어서 굳이 막 공매도까지 써가면서 뭐 모험을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뭐 근데 뭐 당연히 잘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뭐 경험이 많은 분도 공매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이거 약간 여러분 적성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랑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판 같은 경우는
DNA 칩인데 이제 예를 들어 공매도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924에 이제 100엔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100주를 넣어가지고 자 이제 924에 팔고 싶다. 924에 팔고 싶으면 이렇게 924를 쳐가지고 바로 이제 주문하면은 이게 이제 체결이 돼서 이제 내려간 만큼 내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제 이게 싫으면은 바로 체결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위에서 기다리고 싶다 이러면은 이것도 이제 뭐 930쯤에 내가 이제 100주 걸어놓고 누가 이제 이걸 매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여기 딱 주문 넣어놓고 누가 매수하면은 내 건 이제 체결이 되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리유키는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로 이제 내가 사고 싶을 때 이거 클릭하면 이제 바로 이 100주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간도 아까랑 말했듯이 이제 똑같고 뭐 특정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도 토리히키, 입반 토리히키, 히바카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도 같은 경우는 6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공매도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6개월 안에 결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조건 결제한다 하지만은 뭐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오늘 그건 좀 생략하고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6개월만 딱 가질 수 있는데 그만큼 수수료도 뭐 일반에 비해서는 좀 저렴해요.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내가 무제한으로 가질 수 있어요. 뭐 6개월 말고 뭐 1년, 2년, 3년까지 뭐 4년이 됐든 언제든지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뭐 종목에 따라서는 일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세도 아니면 히하카리 이렇게만 이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 단위예요. 하루 단위로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내가 오늘 하루만 딱 공매도로 들어가겠다 뭐 할 때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은근히 이제 좀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이거 하이파료라고 있는데 이게 종목별로 이 수수료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좀 안 좋은 게 이런 수수료가 굉장히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신용거래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쌓이면 은근히 또 이게 되게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매도도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들어갈 때 내가 이제 매도로부터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이제 공매도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먼저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먼저 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미리 그 주식을 누구한테 이제 파는 거죠. 팔아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현금을 받겠죠. 그 주식을 팔고 그리고 차후에 뭐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후에 다시 주식을 사들여서 그 주식을 증권사한테 이제 갚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나중에 주가가 내렸을 때 내가 이익을 보겠죠. 왜냐면 내가 갚을 때 내가 원래 증권사에서 빌렸던 그 주가 금액보다 내려가 있는 게 내가 다시 사들여서 갚을 때 싼 게 내가 더 이익 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930대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주식을 하나 빌려가지고 매도를 했어요. 그럼 내가 930 현금이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거를 주식을 사서 증권사한테 갚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92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920을 그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증권사 갚으면 이미 빚은 내가 갚은 거죠. 갚고 현금이 10엔 남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매도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매도는 이제 어려운 개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내리면은 이제 이익을 보는 그런 개념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그래서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약간 주가가 내리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근데 가끔은 이제 뭐 리스크 헤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일관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공매도는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뭐 갸크시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좀 뭐 왜 안 되지? 종목 좀 바꿔볼게요. 자, 뭐 닌텐도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뭐 사시네, 약사시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주문 가격을 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얼마 이상 오르면은 그 오른 가격 이상 주문을 내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금 시장 가격이 뭐 59,250에 오늘 마감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59,300 이상 이제 올랐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이상 오르면은 59,300에 같은 가격에 내가 주문을 체결하게 한다, 이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아직 그 주가는 좀 불안해서 확실히 주가가 오르는 거 확인한 후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럴 때 이제 주문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59,400일 수도 있죠. 뭐 300 이상 제대로 확인하고 한 100엔도 올랐을 때 그 후로 들어가고 싶다. 왜냐면 그 시점이 차트적으로 뭐 좋은 시점이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주문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응용 버전인데,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내가 얼마 이상일 때 얼마 가격에 뭐 이제 팔고 싶다, 뭐 이런 거고, 사고 싶다, 뭐 이런 거고, 옆에 또 이제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뭐 OCO라 해가지고 이건 이제 팔 때 많이 쓰는 건데, 팔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파냐면은, 만약에 뭐 930에 내가 팔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DNA 가격이 뭐 보시면은 뭐 어쨌든 927 뭐 이 정도인데, 이제 내가 900 예를 들면 30에 팔고 싶다. 그러면은 930 내가 이렇게 주문을 넣어놔요. 주문을 넣어놓으면 930 팔리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920 불안하니까 910 이하로 이제 내려갈 때는 그냥 이제 손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시점에 팔고 싶다. 뭐 910에 팔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두 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방식도 있어요. 이런 방식도 있는데 뭐 저는 뭐 이런 건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그때그때 그냥 상황을 봐가지고 뭐 손절하면 바로 손절해버리고, 또 이제 팔고 싶을 때는 그 이제 뭐 바로 그 순간에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걸어놓는 이렇게 상황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뭐 일을 하시거나 도저히 장을 볼 시간이 없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유용하겠죠. 내가 이제 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면 내가 팔고, 뭐 리스크 이제 헤지로 뭐 910 이하면은 내가 이제 팔고 싶다, 그냥 손절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이제 주문하는 거고, 하여튼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매수 매도 공매도 뭐 하는 방법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뭐 수수료 관련인데, 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락텐이나 SBI는 뭐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어요. 보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5만엔까지 뭐 50엔, 뭐 10만엔까지 뭐 90엔, 뭐 락텐도 똑같죠. 99, 뭐 이건 세금 넣었었는데 여기도 세금 넣으면 99엔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주식을 살 때 뭐 한 8만엔으로 뭘 샀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살 때 99엔이 수수료가 들겠죠. 이제 그리고 팔 때도 또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다 드는 거예요, 수수료는.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들고 팔 때 들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금액이 비쌀수록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비싸지겠죠. 뭐 150만엔 가까이 되면은 뭐 거의 뭐 수수료가 640엔 가까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드는 이제 그런 식이고, 세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20.315%예요. 20.315%고,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게 뭐 레이와 19년까지 뭐 이게 유지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세금은 이제 20.315%.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샀을 때 드는 거는 아까 말한 이 수수료랑 팔고 사고 팔고 한 번씩 수수료가 들고, 그리고 이제 세금, 이건 이제 뺀 금액이 순이익이겠죠. 이건 이제 신용이 아닌 이상, 신용이면 또 다른 게 들거든요. 근데 신용이 아니고 그냥 이제 사고 팔고 자기 그냥 돈으로 사고 팔고 할 때는 이 세금이랑 이제 아까 그 수수료가 이제 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악사스 이제 홀딩이라는 이제 회사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스윙으로 추천 한번 했었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신용거래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거든요. 플러스 이제 92,000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밑에 이제 세금, 내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 이제 18,791엔, 이제 아까 말한 20% 정도 세금 떼고, 그 밑에 이제 괄호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그 비용, 뭐 매수할 때, 그 매도할 때 든 비용 이제 301엔 들어가지고 뭐 어쨌든 수익이 뭐 이렇게 났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결제 금액에서 본인이 이제 그 토리히키 이력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
수수료 뭐 대략 이제 증권사 사이트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제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뭐 세금은 아까 말한 그 일률, 세금은 뭐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저 금액이 들고, 그리고 이제 토리히키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수료가 듭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신용거래인데, 신용거래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드는데, 아까랑 비해서 신용거래가 좀 더 이제 비쌀 거예요. 보면은 아예 그냥 금액을 크게 이제 신용거래하면 무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주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는데, 신용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왼쪽 칸을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보면은 그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네요.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신용은 이건 이제 사고 팔 때 드는 금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 이외에 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요. 보면은 아까 말한 이제 세도 토리히키라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이제 신용거래 할 때 여기 이제 세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세도 토리히키인데, 이걸 할 경우에 이제 2.80% 이제 그 수수료가 들어요. 2.80%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1년에 2.8%가 든다는 소리, 금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신용거래 썼다. 그러면 이제 1년에 2.8만 원, 그러니까 2.8만 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1년 갖고 있을 때 얘기고, 내가 이제 한 달에 팔면은 이거 나누기 이제 12분의 1, 그러니까 아까 말한 100만 원에서 2.8만 원이 드는데, 그거 곱하기 이제 12분의 1 하면은 이제 한 달치 그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100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막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신용거래를 계속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굉장한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이제 계산 안 해봤는데, 여태까지 쓴 신용거래 아마 이 수수료를 다 이제 포함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한 50만 원 이상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수료만 굉장히, 그래서 이것도 뭐 단순히 그냥 딱 100만 원만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또 종목을 사고 팔고 하고, 뭐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지금 DNA 칩을 신용거래를 계속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그럼 이제 6개월치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용도 그러니까 은근히 들죠. 또 이제 드는 게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관리비 이런 것도 들어요. 뭐 한 달에 한 주마다 뭐 10센이 이제 뭐 이제 1센이 그러니까 100분의 1엔인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00주마다, 아니죠, 10주마다 그러니까 1엔이 드는 거죠. 10주마다 수수료가 뭐 1엔. 그래서 뭐 그 이제 상한은 뭐 1000엔. 그래서 1000엔 뭐 최대 1000엔까지 들 수 있고, 관리비는 메이키 카티카이로 이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신용이래. 그 결산이 있을 때 그 권리 확정일이라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그 요일에 내가 이제 신용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것도 뭐가 수수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단위당 50엔. 그러니까 매매 단위가 이제 보통 100주기 때문에 100주마다 뭐 50엔 이런 식으로 들겠죠. 근데 이것도 뭐 쌓이면 또 이것도 약간 무시 못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뭐 신용이 생각보다 이게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요. 배당은 참고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으로 거래해도 배당금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수료가 또 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명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신용은 그러니까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증권사에서 뭐 뜯으려고 지금 난리 치는 거죠. 이렇게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제가 한 장 막 읽어봤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것저것 지금 뭐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뜯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신용거래 하시면 어쨌든 수수료가 이렇게 그냥 많이 든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뭐 아까 말한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게, 이 가시카브로 이게 이제 추가로 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린다 했잖아요. 주식을 빌릴 때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세도 같은 경우는 1.15% 이게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무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1.1%, 뭐 단기는 3.9%. 아까 말한 이제 하이퍼 이런 것도 뭐 100만 원 미만이면은 수수료가 들고,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복잡하죠.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이제 추천하고, 어쨌든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수수료가 엄청 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거래 했을 때 내가 이제 이익이 그만큼 나면은 뭐 상관없긴 한데, 뭐 어쨌든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든다는 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아니고 내가 그냥 이제 샀을 때로 증권사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살 수 있거든요. 그 신용 매수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100만 원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 칸이 그 왁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100만엔 갖고 있으면은 300만원 땡겨서 400만원치로 해가지고 종목을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그만큼 이익을 보는데, 내가 이제 400만원으로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0만원에서 10%만 손해보면 마이너스 40이잖아요. 40만원.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건 100만원이기 때문에 40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용거래 할 때는 내가 100만원 있으면은 50만원까지만, 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만. 제가 이제 많이 이 신용거래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500만원, 10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 뭐 더 적으면 더 적을수록 좋은데, 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1.5배까지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뭐 매수 매도 공매도 뭐 수수료 세금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고, 추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라크텐, SBI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두 개가 제일 유저가 많은 증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도 되게 이제 잘 돼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쓰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뭐 거의 없어요. 뭐 SBI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종목 같은 거 살 때 뭐 이제 감시 종목 제가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거 이제 이 락텐 같은 거 좋은 게, 이 뭐 오키니아리 메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이 이제 없고, 또 이제 자산 추이 같은 게 락텐 같은 경우는 볼 수 있게 해놨는데 SBI는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자용으로서는 사실 라크텐이 더 쓰기 편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제 SBI도 쓰다 보면은 뭐 어차피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또 이제 보면은 뭐 라크텐페이나, 그러니까 라크텐 관련 뭐 이렇게 은행을 쓰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포인트 혜택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에 한해서는 또 이제 라크텐 증권을 쓰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본인이 잘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증권사는 쓰시면 될 것 같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다 거기서 거기여서 크게 막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SBI나 라크텐 뭐 둘 중에 하나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이제 진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뭐 매수 매도부터 기초적인 거 위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렸고,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을 이렇게 다셔가지고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댓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